일단 여기 이제 천주교 성당이에요. 갑자기 성당을 오게 됐네요? 진무영 순교 성지라 그래서 네. 진무영은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던 군영이고 그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네. 박해했잖아요. 그 병인박해 때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어머나.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찾는 스토리랑도 또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볼까요? 참 이게 강화도 오면 다 이렇게 쌓여 있어. 같은 공간에. 아무래도 좀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하다 보면 얘기가 끝나지 않는. 네, 바로 여기예요. 오, 카톨릭 노동사목의 시작? 음. 이곳은 1968년 산업화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던 심도직물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와 카톨릭 노동청년회가 그 첫 발을 내디던 곳입니다. 아, 심도직물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성당이 노력을 한 건가요? 일단 68년 산업화 시대 속에서 우리 천주교가 노동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했다. 그것이 심도직물과 관련이 있다. 심도직물? 옛날엔 심도직물이 최고라 그래도 심도 다니면 아주 심도 다니는 아이들은 아유 저 여자 심도 다니는데 그리고 심도직물 같은 경우 당시 진짜 뭐 이 지역 사람들이야 뭐 누구나 다 알던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록 따지면 심도직물을 다녔던 사람이 뭐 한 10,000명 정도가 거쳐갔다고 하니까 월급도 엄청 많이 줬대요. 아, 진짜요? 네. 일반 그 당시 공무원의 한 3배 정도 받았고 우와. 워낙 또 산업적으로 막 발전하니까 60년대 때 한국에서 경공업 발전시킬 때 이런 기업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소유주라고 분류가 되는 이제 김재수 씨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이 될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이 일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네. 그 기업 안에서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나 산업화의 선두 그룹인데 우리 너무 노동시간 길어요. 뭐 노동적인 대우에 문제가 많아요. 뭐 노조 만들래요. 이런 얘기 나오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끊임없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전 미카엘 신부님이라고 네. 미국인 출신으로서 한국에 이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오신 신부님이 이곳에 강화도 주교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처우에 문제가 많다.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전 미카엘 신부님 본인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산업화가 쫙 진행되는 걸 봤던 거죠. 거기서 노동자들이 정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주로 이제 이 일대에 있는 카톨릭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권리들, 뭐 적당한 임금, 적정한 근무 시간, 뭐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일대 심도직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야, 지금 우리가 진짜 잘못된 환경 속에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미카엘 신부가 와서 이거 아니다 라고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조를 조직해야 되겠다. 노조요? 그렇죠. 노동자의 이제 권리를 이제 외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여성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오, 대박. 강화 성당에서 이 심도직물 여공들이 모여서 카톨릭 노동청년회, 줄여서 가노청이란 단체를 만들게 돼요. 역시 정의는 알아서 구현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대우해줄게요 이럴 것 같아요? 60년대 그게 아니에요. 워낙 보수적이니까 그렇죠.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지금 네가 너의 권리 따위를 요구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이것들 빨갱이 아니야? 어머, 이거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했다. 심지어 이제 뭐
방공법에 의해서 당신 잡혀갈 수 있다. 어머. 우리 겁박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조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만 따로 빼서 먼저 이렇게 잘라버린다든지 회사에서. 어머나. 그러니까 조직적인 압박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드디어 카톨릭계에서 이 문제를 좀 크게 우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 건 당연히 인권이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 아니냐. 또한 우리가 크리스트교도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카톨릭의 지도 그룹 중에 한 분이신 이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우와. 그러면서 김수환 추기경을 주도로 해서 여러 주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개선돼야 될 문제고 인권의 문제이자 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가톨릭 노동청년의 공동성명서.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 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목자로서의 신부는 이러한 정의와 권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와, 저는 이런 종교의 되게 선순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동적인 측면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 당시 보면 그 지역에선 미카엘 신부를 중심으로 쫙 뭉치고 또 더 넓은 전국 조직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성공회라든지 일반 개신교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신 목사님들도 대거 참여를 해서 사실상 이제 범크리스트교 연합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게 이제 67년이니까 산업화의 문제가 처음 드러나던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특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됐던 거니까 참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른 시점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던 여성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왔던 그 성직자의 작은 불씨가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큰 불씨로 변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멋있다. 아, 가슴에 불이 막 타오른다.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는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다 이해시키는 힘들었는데 좀 이렇게 지금 그냥 막 그냥 쑥쑥 작가님들이 뿌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흔적이 저를 지금 키를 한 190cm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산업화가 되는 만큼 노동 문제가 중요하고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첫 스타팅이 여기서 멋지게 끊겼던 거죠. 되게 감사한 장소네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강화도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역사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교롭게 이 진무영 순교 성지에 와서 한국 노동운동의 어떤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그런 노동자들은 지금 누가 위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노동자 편을 들어 심지어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부의 노동청까지도 노동자 편을 안 듭니다.